네, 안녕하세요.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제통님 어서오세요.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의외로 손님이 오늘은 없었고요. 한가했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대장 내시경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변이 안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5일 걸렸습니다. 어제 비로소 변을 봤어요. 예. 그래서 특별한 원래 이제 뭐 좀 저 뭐야 그 뭐라 그러죠? 용종을 제거해가지고 거기에 덧날 수 있으니까 음식 주의하라고. 혹시 피가 묻을 수 있을 수 가능성 있잖아요. 다행스럽게 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방송 시작할게요. 693회 역설타임즈쇼 2023년 2월 25일 이놀리 인드라가 묻고 챗 GTP가 답하다. VOA, FA, 성렬형 포린 어페어즈 미국의 소리 방송 성렬형 김길선 아침한개 김태우 김경률 최종현 학술원 별다리 유니버스 깨봉순 청화수 지식보관소 안될과학 베리타시움 챗 GTP 자유시장 성렬형 포린 어페어즈 아침한개 김길선 별다리 유니버스 VOA 미국의 소리 방송 김태우 김경률 진중권 안될과학 베리타시움 1분 미만 청화수 김현석 깨봉순 입질의 추억 체코제 오티켄 더후 지식보관소 최종원 학술원 서박사 이런 제목입니다. 일단 서박사 3월에는 이상고온이라고 해서 여름이 아니라 그냥 봄인데 조금 더운 그런 날씨가 되겠다 이렇고요. 뭐 한전이야 말할 나위 없죠. 한전만 가지고서도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 한전뿐만 아니죠. 상당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만들었던 전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재정 상황, 그 다음에 공기업 이것들을 죄다 적자로 만든 문좀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죠. 챗 GTP에게 물어본 인드라님과 나타샤의 러브스토리. 이분께서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거를 참 재밌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저에게 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타샤한테도 이걸 보여줬더니 굉장히 재밌다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재밌어요. 이거 뭐 인드라와 대륙주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다. 요런 에세이 소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아마도 요거는 대륙주 같은 경우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기사를 참고한 것 같아요. 인드라가 기자고 데이비 록펠러 주니어가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한 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로 인드라가 대륙주 만나면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정말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기존 학계의 정설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주장에서는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했다. 이런 것들, 이런 부정적인 요소 반면에 또 이제 소통이란 측면에서 굉장히 GTP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대략 여러분들이
짐작 가능하실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정과 긍정 속에서 인드라가 이제 챗 GTP를 한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팁을 드린다면은 영문으로 써도 되지만 한글로 해도 됩니다. 한글로 해도 한글로 답변이 나와요. 첫 번째, 영어로 해가지고 팝하고로 이렇게 번역하는 데는 확실히 금방 나오지만 한글 같은 경우로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해요. 근데 뭐 느리지 않습니다. 급하시지 않으면은 한글로 해도 충분히 답변을 챗 GTP가 해준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질문을 던졌는데 뭔가 이렇게 좀 챗 GTP가 좀 시원치 않게 대답을 하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리스폰스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누르시면은 다르게 내용이 나와요. 그걸 계속 눌러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흡족할 때까지 계속 그거를 누르시면은 그 자체가 챗 GTP도 학습하는 것이고 저희도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챗 GTP가 계속 어떤 여러 유형의 답변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이 채택을 하면 그만큼 챗 GTP가 학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팁이 그 정도 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질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할수록 챗 GTP도 성실하게 조금 더 답변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인드라의 국제유태자본론을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인드라의 국제유태자본론은 이러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나 혹은 국제유태자본론은 한 서너 가지 특징들을 뭐 이렇게 한 문단으로 딱 얘기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질문이 길면 길수록 거기에 대해서 챗 GTP도 보다 그러한 정보를 받아서 학습한 결과 답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예문을 여러분들의 질문이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할수록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드라하고 김종화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인드라로 자꾸 하니까 인도의 유명한 학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와요. 인드라로 하니까. 그래서 그냥 김종화로 하니까 대충 나오네요. 제통님, 인드라님 한국경제 기사의 24일자로 신현성 국장 관련 기사가 떴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리얼 퍼거슨과 토론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보겠습니다. 못 봤어요. 그거는 다음 방송에서 논평하겠습니다. 제목은 경제학 입문서 다시 써야 국가 힘 초월한 글로벌 궁금망? 그래요? 다음 방송에서 인드라가 이거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블로그에도 이렇게 소개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인간으로 구성된 도구가 아닌 인공지능 언어 모델입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해서 김종화의 국제유태자본론. 근데 이거를 유태라는 것들을 영문으로 이제 영문으로 해서 질문했더니 굉장히 인종주의적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종주의적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고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인드라가 국제 유태자본은 그냥 이 여타까지 썼으니까 계속 쓰지만 한글로 쓸 때는 영어로 할 때는 국제 금융자본
이런 식으로 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제금융자본 하면 여기 뭐 어떤 인종적인 그런 어떤 어감이 오해를 비칠 수 있죠. 저는 분명히 얘기했지만 데이비 록펠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프랜시스 베어링 가문도 그렇고 버트란트 러셀도 마찬가지로 유대인이 아니죠. 인드라는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한다 라는데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점들을 근데 이제 국제유태자본 하면은 대부분이 유대인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상을 지배한다. 여기에 인드라가 그러니까 쓸데없이 엮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 이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고요. 유대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혐오한다. 혐오하지 않습니다.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드라가 강조했죠. 참고하시고요. 오히려 저는 반유대주의를 파시즘으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참고하시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아 이런 게 나름대로 챗 GTP가 좀 더 나아진 거예요. 제가 리스폰스를 계속 이렇게 다른 응답을 계속 했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인드라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챗 GTP한테 프랜시스 베어링, 그다음 빅터 로스차일드, 버트란트 러셀, 데이비 록펠러는 세계를 주도하는 인물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질문 하지 말래. 빨간 딱지 그런 것들이 탁 떴어요. 에러. 그래서 인지라가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프란시스 베어링, 버트란트 러셀, 빅터 로스차일드, 데이비 록펠러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참고하시고 해서 질문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재미삼아 책을 썼다 아시는지요? 얘네들이 도서관, 뭐 국회 도서관 같은 것도 그쪽의 자료도 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해체론에 대해서도 다양한 답변을 나오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상상가치론 이런 것도 인드라가 또 수메르 경제상론, 그 다음에 후기 신자유주의론, 조라스터와 동양의 음악론 관계 그런 질문들 한번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쟁 뭐 스쳐 지나갔고 육하원칙 인간론도 스쳐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마자세론 예를 들어서 이제 마자세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챗 GTP가 해석을 못해요. 근데 이제 마자세란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요걸 딱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질문 잘 하시면 되고, 조던 피터스는 굉장히 뭐 하여튼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나름대로 조던 피터슨 같은 경우는 챗 GTP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술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용어로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던 피터슨이 심리학자다 보니까 조금 더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는 면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약간 지나칠 정도로 좀 한 발 앞서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까지
지금 챗 GTP 인공지능의 수준이 그렇게 급속도로 전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드라가 생각하기에는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지금의 그 이든형의 그 인프라 투자는 2025년 이후로 다시 한번 대대적인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미국의 IT, 전 세계 IT, BIT가 다시 굉장한 성과를 내는 그런 시기가 저는 2025년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이클이 다시 그때 다시 삼성 반도체도 가고 뭐 주식이야 올해부터 서서히 움직이겠지만 어쨌든 본격적인 것은 2025년부터 전 세계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화랑님께서 온라인 사업 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요즘 이제 표절 사태 리뷰형이 그래서 이게 이제 한쪽에서는 챗 GTP의 어떤 긍정성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어떠한 모든 게 다 그렇죠. 명암이 있는 거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표절을 교묘하게 AI를 돌린다 이거죠. AI를 교묘하게 돌리게 되면은 나중에 교수들이 학생들 짜증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게 인터넷에 나오는 교과서적인 리포트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짜집기 하는 걸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저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주 재밌어하는 분야는 저도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짜집기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챗 GTP처럼 뭔가 쥐나형이라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섞어가지고 해가지고 나온다면은 교수도 이게 짜집기인지 아닌지 알아채리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튜브 동영상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이걸 날로 먹는 사람들이 있네요.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량한 하고 유능하고 교육적이고 보탬이 되는 유튜버들이 사라지고 유튜브가 점점 이런 어떤 쓰레기들만 가득 차게 되면 미래가 어둡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데 대책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또 깨봉순 인드라 구독자죠. 이 깨봉순님이 이제 여성스러운 드물게 밀떡이신데 이 밀떡 하나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려면 야외 나가서 촬영하고 또 그 모형 총기도 구입하고 그거 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게 노딱이래요.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제 깨봉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마약 먹고 셀렐레 거리는 것들은 허용하면서 실제로 조폭이 무슨 삼합회 소개해서 뭐 저쪽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소개하면서 뭐 이런 것들은 규제하는 건가 좀 생각해 볼 만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총기 규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르죠. 미국의 어떠한 총기 문화에 대해서 인드라는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존중은 하지만 지금 현행대로 가서는 미국도 곤란하지 않나. 다시 말하면 미국의 그
그 문화, 독특한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인정하더라도 그 별다리 유니버스 미국 편에 등장했던 분 말씀대로 좀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총을 살 수 있게,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허가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건 단순히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를 무슨 미국 총기 협회의 로비 때문이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는데 그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도시는 몰라도 그 미국에서는 한참 차 타고 한참 가야지 집 한 채 있고 그런 데인데 어떤 방어 수단이 없으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사정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야 그런 전화만 하면 경찰이 5분 만에 출동해 오고 뭐 이런 건 하고 다른 거죠. 그런 면에서 그런 면들을 좀 고려했을 때 허가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 깨봉수님 같은 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평상시에는 총기를 사용하지 않지만 유사시에는 군대 갔다 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총을 쏠 수 있거든요. 이게 엄청난 전력이, 아무리 무슨 현대전이라 가지고 보병은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그래도 유사시에 총을 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안보에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드라는 그런 면에서 인드라는 연한 평등, 다 함께 군대 가자, 단 임신하면 여성은 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격술 하나라도 배워놓으면 유사시에 도움이 된다 이거죠. 중국은 10억이 넘는데 한국은 5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일당 100이 되려면 연한평등, 징병제 대신에 군복무는 현행 18개월에서 13개월로 군복무 기한을 줄여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이 이제 깨봉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요분 테리스라는 분이 주장했어요. 아까 총기 규제 개선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리생물학, 안 될 거야. 수리생물학이 뭘까 했더니 바로 이 피보나치 하면 78대 22 인드라가 소개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재밌게 또 수리생물학에는 이렇게 수면의 방식, 생체 시계와 수면,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시간이라는 나는 꼭 6시간은 자야 돼,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더 피곤하다, 졸 때 자면 된다 라는 거죠. 생체 시계대로 몸이 가는 대로 자면 덜 피곤하다. 근데 나는 무조건 강박으로 6시간 자야 돼, 8시간 자야 돼, 이렇게 강박으로 있으면 오히려 낮에 졸립다. 졸 때 자면 됩니다. 몸이 가는 대로 행하면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수리생물학에서 재미있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 베리타시움, 이런 수수께끼, 숫자와 관련된 수리생물학 하니까 또 숫자, 이런 또 행렬, 확률, 재밌죠? 그 다음에 이게 지식보관소인가? 뭐 지금까진 말이죠. 예, 특징. 빅뱅 후의 사진 때문에 뭔가 다시 써야 될지도 모른다.
예. 그래서 저는 스티브 호킹을 좋아하고 스티브 호킹의 빅뱅문이 가설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한 사람입니다. 동시에 상대 진리이기 때문에 언제든 이렇게 발레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둘씩 하다 보면은 새롭게 다시 새로운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새로운 가설들이 나오겠죠. 자, 어쨌든 재밌고요. 지금 뭐 암흑에너지 블랙홀 이슈가 아주 뜨겁습니다. 그 다음에 청화수 주몽아들 유리왕은 가짜 아들이다. 그래서 청화수가 이게 큰 거다. 요런 주제를 많이 다뤄요. 요거를 이제 왜 해씨와 그러니까 뭐 고구려 왕조 성씨는 고씨이기도 하고 해씨이기도 한데 왜 고씨성을 가진 왕이 있고 해씨성을 가진 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뭐 태조왕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뤘어요. 이 친구가 뭐 백제 얘기도 다루고 신라 얘기도 다루고, 어쨌든 요러한데 어떤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청화수 이 친구가 재밌게 봤습니다. 흥미로운 사람들 보시고요. 저는 뭐 고대사에 대해서 별로 얘기 안 하지만 한 10여 년간 고대사 사이트의 회원으로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Foreign Affairs, 달러는 여전히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거 밑에다가 그 파파고로 해체 번역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일단 이거 읽어볼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론, 국위본론과 신제국주의 시대론으로 본 달러 현재와 미래에 하나, 국위본론으로 보면 서구 결제 달러 시스템이 향후 영구 채권 결제 달러 시스템으로 간다. 이건 늘 강조한 거죠. 영구 채권 결제 달러 시스템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아침안개님, 이런 억제 전략, 확장 억제 개념이 아주 잘, 아침안개님, 저는 뭐 아침안개님은 스포일러 안 합니다. 여러분들 가급적 한반도 안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 아침안개님 유튜브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하시면 한반도 안보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일단 워싱턴톡 에서 조은정 아나운서,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존스톤, 그래가지고 이분은 이제 일본 전문가, 국제전략연구소 일본 석좌, 그 다음에 이분은 많이 나왔죠. 데이비 맥셀. 두 분은 각각 일본과 한국, 미국통, 한국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말씀 잘 듣고, 조은정 아나운서의 역시 돌직구 질문, 아주 조은정 아나운서들아 되게 좋아요. 돌직구를 너무너무 잘 날리고 있어. 그래서 그쪽 VOA 워싱턴 독자시라면 이번에도 역시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안개님의 또한 말씀대로 북한이 선을 넘었다. 북한이 선을 넘었다. 그 김길선 누님이 지적했듯이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일은 하는 척, 그래서 아슬아슬한 어떤 줄타기를 했다면 반쪽 정우는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이거는 반쪽 일성 반쪽 정일 책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북한이 남한보다 못 산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기득권층도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변명하냐면 미제 때문이다. 미제국주의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렇게 거짓말한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미국과 전쟁을 벌였던 베트남도 저렇게 잘 살고 중국도 잘 사는데 너네는 왜 이렇게 못 사냐? 거짓말이죠. 지들이 정치를 잘못한 건데 개혁개방하면 되는데 개혁개방을 왜 못했어? 개혁개방하면 반쪽일성 파시 정권의 거짓말이다 대통하면서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개혁개방하면. 베트남이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얘네들은 모든 게 대부분이 거짓말로 날조된 것이기 때문에 개혁개방하는 순간 끝나요. 체제가 끝나. 개혁개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본인 탓이들이야. 본인 탓. 그렇죠? 그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 청와수가 이번에 강조했듯이 권력자들이 왜 거짓말하나, 더 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게 미사일이다. 그러니까 북핵이다 이거예요. 미제 때문이다. 미제 때문이다, 무제 때문이다.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북핵으로 가고, 북핵을 그걸 자꾸 현실화 시킬수록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최정원 학술원에서 의미 깊게 나토 사무총장이 왔잖아요. 그리고 워싱턴 톡에서도 나토 언급이 있었다. 그러면 동아시아에서도 이런 나토와 같은 기구가 나오느냐? 그건 신냉전 관점이시다. 신냉전 관점에서는 동아시아에서도 나토 같은 게 나온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토와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됩니다. 이미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그 대중국 전략은요,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약 한 30년 양자산업,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양자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 더 이상 이런 지정학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어떤 세계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국과 같은 메콩 시파르 파시오 정권이 필요하거든요. 반쪽 정은 파시오 정권의 수명은 2025년까지지만 메콩 시파르 파시오 정권은 가성비가 좀 꽤 돼요. 일단 최소한 10년은 보장할 수가 있어요. 향후 10년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쪽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어떠한 나토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필요하다. 단 최정은 학수원 나토 사무총장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나토가 성립한 계기는 한국전쟁 때문이죠. 북대서양 조약에 불과했던 것이 뒤에 오자 오거나이제이션, 그래서 조직이라게 북대서양 조약 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한국전쟁 덕분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동아시아에서도 어떤 이러한 유사한 어떤 것들이 지금 형성되고 구체화되는 이유는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멀리 떨어진 한국전쟁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출범했고, 한국과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동아시아의 어떤 그러한 필요성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좋은 말씀들 해주셨고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냉전 시대론으로 보면 달러가 현재보다 미래의 약세일 수 있다. 반면 신제국주의 시대론으로 보면 달러가 갈수록 강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인드라가 늘 강조했잖아요. 지금은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신제국주의 시대다. 나토 사무총장도 신냉전 시대라는 데 동의하지 않더라고요. 인드라와 같은 견해예요. 예, 설명은 약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답답했지만 중요한 것은 나토 사무총장이나 인드라나 현 시대를 신냉전 시대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 시대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애들은 메꽁 시파르, 반쪽 정인, 반쪽 정은, 반쪽 뮤당 이런 애들이 신냉전이 돼야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신냉전으로 몰고 가려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신제국주의 시대입니다. 단적으로 냉전 시대 때는 비밀리에 뭐 데비 록펠러나 빅토 로스차일드가 교역했지만 만났지만 공식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무역하지 않았잖아요. 오늘날에는 중국과 미국 무역한다 이거죠. 중국의 상품이 미국에서 쓰고 미국의 상품은 중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공장이 중국에 있고요.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냉전으로 신냉전 발상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신제국주의 시대다. 이런 점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냉전 시대로 가면은 과거에 어땠습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 때 달러가 부족했잖아요. 달러 파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달러 휴지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신제국주의 관점에서 인드라 입장은 뭐죠?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달러 결제, 석유 결제 달러 시스템 하에서는 어떻죠? 제3세계에 꾸준히 투자해야 돼요. 신자유주의의 장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에 비해서 브레튼 우주 체제는 제3세기에 투자를 안 했습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체제는 제3세기에 투자를 합니다. 그쵸? 그 차이가 가장 크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도 경제 발전이 돼가지고 몇십 년 뒤면 한국을 추월한다. 인도네시아, 뭐 터키, 이란, 브라질이 GDP가 더 넘어. 어떤 간에 이런 나라들이 한국을 추월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신자유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브레튼 우주 체제라면 나이지리아든 모로코든 인도네시아든 그냥 계속 못 사는 거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뭐 방글라데시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한국을 지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제국주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신자유주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런 나라가 해외 투자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달러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듯이 더 많이 찍어내야 되고요. 떼야 된다 이거죠. 전 세계 생산량은 급증하는데 거기에 그러한 거래 규모, 시장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 규모보다 최소한 10배 이상의 돈을 찍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여러가지 현상 금융의 복잡한 금융 발전 때문에 100배 이상 찍어내야 돼요. 근데 달러는 미국 경제에 기반해서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항상 미국은 적자 재정인가? 이러한 세계 시스템과 미국 경제가 같이 봐야,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오직 미국만 세계 시장과 미국 시장을 같이 고려해서 미국 달러를 찍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미국 정부는 적자 재정일 수밖에 없고, 이걸 강조했죠. 그래서 계속 미국 달러가 돈을 찍어내는데 왜 달러가 강세입니까? 돈값을 하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돈값을 할 거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세 번째는 뭐죠?
이러한 어떤 석유 결제 시스템이 영원하진 않죠. 석유도 언젠가 떨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예, 새로운 방식의 시스템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예, 그게 뭐죠? 아까 얘기했던 영구채권, 달러 시스템. 더 나아가서 양자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은, 예, 전 세계 단위 통화가 등장할 수밖에 없다.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중국에서 뭐 디지털 화폐 도입한다 뭐 논의되고 있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수준이나 어떤 현 과학기술 발전 상태로 봤을 때 많은 문제를,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예, 많은 문제를 야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예, 그 디지털 화폐가 가능하려면, 그 다음에 세계 단일 화폐가 가능하려면 이것들을 계산을 제대로 하는, 예, 금융의 챗 GDP가 나오려면, 예, 어마어마한 계산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양자 산업혁명이 필요하고 생체 메모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그런 것들을 에너지를 담보할 그 행유합 에너지가 본격 개발돼야 됩니다. 그건 제 생각에는,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한 30년 뒤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다시 말해 지정학적 게임은 30년 동안만 필요하고 그 후에는, 예, 필요하지 않다. 그때가 되면은 이제 여태 그 30 막바지까지 최종 승리자인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예, 세계 단위 통화로 간다는 거죠. 지금은 단위 통화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큰일 납니다. 예,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네, 제통님, 네, 문좀비야 당연히 신냉전이죠. 기득권 때문에, 파시어 기득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 실험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앞으로 양자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화되면 이제, 예, 우주 경쟁 시대로 간다. 예. 미국의 경쟁력은 우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송예령도 우주청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는 우주에 달렸어요. 우주 개발에 달렸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막 예를 들면서 오늘날 뭐 상당수 과학기술들, 인터넷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나사 고등기술연구원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이 가지기도 하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주기도 하고, 무슨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뭐 아프리카에서 오줌물로 물 받아 먹는 거, 그런 거 누가 먼저 했겠어요? 우주선에서 물을 어떻게 마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달에서 물을 만들어 먹는 법, 이런 것들 연구하는 거. 그게 다, 나사에서 우주 달나라로 가는데, 화성으로 가는데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한 데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인터넷이다 뭐다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우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현재 우주 최고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구본이 가지고 있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뭐 하는 것도 다, 구기본이 준 거고 통제하에 있어요. 북핵이 구본 것이듯이,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렇죠. 국방력 이건 이제, 수메르 경제상론에서, 구기본의 태동을 보면, 네덜란드에서 먼저 선진적인 금융 시스템이 등장했는데, 이러한 금융 자본이 왜 영국으로 이주했나? 그것은 영국이 지정학적 요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력이 네덜란드보다 강했기 때문이죠. 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안보 없이 경제가 없다 이거죠. 예, 안보 없이 경제 없습니다. 나토 사무총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안보 없이 경제가 없다고요. 예. 자유시장보다 자유가 우선돼야 된다. 예. 안보가 우선돼야 됩니다. 뭔가 일단 지켜줘야 거기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시장이 아무렇게나 만들어집니까? 예. 무슨 야구자 이런 애들이 판치면 장사가 돼요? 안 되죠. 겁나서 장사 누가 하겠습니까? 예. 안전해야만이 거기서 자유롭게 시장 거래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한 점에서 안보가 우선돼야 된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그 다음에 자유롭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도 안보가 전제되기 때문이죠. 안보가 없다면 어떻게 되죠? 반쪽 정원 마음대로 되는 거죠. 운전비나 반쪽 정원 뭐 이런 애들은 이런 시장 개념조차 모르니까 지 좆대로 할 거 아닙니까? 김기선 누님 북한학 참고하시고, 흥미로웠던 게 대남 공작원은 핵심 기득권에선 절대로 뽑지 않는다. 절대란 편수는 저는 그거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김기선 누님 이런 방송 쭉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방송 하나에 하나씩 아주 교훈적인 유의미한 정보가 나와요. 대남 공작원이면은 오히려 좀 핵심 기득권층 중에서 뽑아야지 얘가 배신 때리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다. 매우 흥미롭죠. 왜 그런지는 김기선 누님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내가 강조했지만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약간 트럼프적인 성향이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니얼 퍼거슨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요즘 거의 인용을 안 하잖아요. 약간 트럼프적인 기질이 있는 친구예요. 저는 니얼 퍼거슨도 좋아합니다. 다만 요즘 인용을 거의 안 하는 것은 트럼프 성향이 있어요. 니얼 퍼거슨 이론은 이론대로 보시되 니얼 퍼거슨 논리는 한국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VOA 북한 인권 중요하죠. 제임스 신한 UN 서울 인권사무소 그냥 문전비 때 사실상 움직이지 못했죠. 문전비 때문에 파쇼 문전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는데 북한의 마그니츠키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이제 자산 동결. 마그니츠키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여태까지는 어떤 국가 이란이 문제가 있으면 이란 자산을 동결한다는 식으로 했지만 요거는 한 개인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면은 그 개인의 문제를 들어서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김기선 누님이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고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한국의 당국이 한국 뭐 이것들을 사법부에도 맡기는 것 같은 걸 해서 결과적으로 김기선 누님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인권 탄압을 받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그 관련된 한국에 있는 모든 북한 관련 자산들이 동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월드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공짜로 북한에게 주거든요. 방송권을 따내와 가지고 북한은 공짜로 월드컵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 자기가 받을 때는 다 공짜로 받으면서 꽁산 땅이니까 꽁산주의니까 꽁 챙기면서 막상 자기네들이 이권이 발생하면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남한 정부에게 돈 달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부동산 문제니 여러 가지 뭐 저작권 문제니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들 다 동결시키는 겁니다. 자산 동결시키는 거예요. 김일성 누님의 인권 탄압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국 내에 있는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을 다 동결시키는 거예요. 이걸 확대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쥐명의가 문제가 있다면 쥐명의 관련 모든 자산은 동결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큰 짓에서 그렇다는 얘기지. 구체적으로야 인드라가 그 법을 잘 모르니까 원칙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그니츠키 같은 탄압을 받은 분이 김태우, 문전비 잘 파쇼 정권 때 탄압을 받은 분이 김태우. 그게 억울하죠. 김경일 회계사 억울하죠. 이제 우크라이나 실패했다. 성렬형, 준건이, 준건이. 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인드라가 현재 비트코인에 물렸습니다. 말로는 인드라가 22,000 얘기했는데 23,000에 제가 했어요. 혹시 몰라서. 그냥 저는 무릎에 사서 어깨 판다 바닥을 어떻게 짐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한 3천만원 정도가 저는 약간 이제 3천만원보다 약간 못한 2,990만원 이 정도를 일단 바닥으로 추정하긴 하는데 정말 그때일지 않죠. 저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바닥에 살려다 못 사는 경우는 안 하죠. 그냥 아예 그냥 어차피 오른다고 생각하면 뭐 기다리는 게 문제죠. 인드라의 인내심도 테스트할 겸 그냥 물리고 말자. 인드라가 여태까지 그리고 손해본 게 뭐 때문에 했냐면 대부분 손절해서 밀렸어요. 손절해서 손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손절하지 않고 분할 매수로 물타기 꾸준하게 하면서 그냥 쭉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어떠냐면은 28일날 그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3월 1일인가 2월 28일인가.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 이벤트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 파월 50p 올리냐 뭐 25p 올리냐, 저는 이제 25p 올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은,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죠? 금리 인상 인하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준의 금리 인상 인하 동결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니라고 인드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통화량이죠. 통화량, 수요와 공급이에요. 시중에 달러가 풀리면 그만큼 시장이 살아나는 거고, 달러를 쭉 빨아들이면 시장이 깔아앉게 돼 있는 겁니다. 금리 인상과 인하와 상관없어요. 이번에 뭐 증시 오르는 게 뭐 연준이 금리 인상 안 해서 금리 동결한다고 해가지고 주식 폭등한 거 아니죠. 그렇죠? 통화량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달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달러가 약간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다? 달러가 시중에 많이 풀린다는 얘기죠. 수요 공급만 생각하면 돼요. 달러가 약간 오른다? 달러 인덱스? 시중에 달러 자금이 약간 빨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해서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하든 그거는 하나의 국유와 세계 금융시장을 약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돌리는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연준이 여태까지 옳은 결정으로 해왔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잘하고 있다. 국원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에요. 대통령과 동급입니다. 그것과 별개로 인드라 강조하는 건 통화량이다. 통화량은 달러 인덱스로 볼 수 있다. 그거 강조했어요. 그럼 지금 막 달러 인덱스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95.5에서 99.5 여기까지는 정상 구간, 99.5를 넘어서면 깡달러, 95.5 이하면은 약달러. 그리고 기준이 97.97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과거에도 강달러였고 작년에도 강달러였고 지금도 강달러예요. 조금의 미미한 그 변화를 주면서 변동성을 주는 것이 인드라가 강조했잖아요. 달러 강세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떡밥만 던지는 거지. 인드라가 했잖아. 부채 협상이 시작되고 끝나면 그때부터 미국 재무부가 미국 정부가 이든영이 달러를 빨아들입니다.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통화량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량이 살아있는 한 시장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때문이냐, 증시든 뭐든 그냥 시기에 원래 그래. 이 시기에 약간 주식이든 증시든 약간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 3월 8일까지 한 2주 동안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조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보니까 차트도 보니까 뭐 S&P 차트건 뭐 비트코인 차트건 뭐 한국 코스피 차트건 간에 다 그런 이벤트에 대응돼 가지고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들어오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에 뭐 이런 분은 오늘 매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난 그래도 신중할래 그런 분들은 뭐 3천만원 정도 오면 그때 매수하셔도 되고 못 잡을 수도 있고 어쨌든 알 수 없죠. 그거는 누가 합니까 바닥을. 저도 모르고 저도 밀린 사람인데 어쨌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내심만 배울 필요가 있다. 손절하지 말고 기다리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가격은 제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제통님.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날 전 신영성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한국 최고의 근대 이후의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죠. 인드라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헤르메트커님 어서 오세요. 자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어쨌든 간에 저는 어쨌든 22,000 정도에서 뭐 만약 22,000이 무너지면은 2만 달러겠죠. 그럼 2,800만원 뭐 이 정도 2,800원까지 떨어도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19,000달러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겁주기 한 거고 뭐 달러로는 22,000 2만 업비트 기준으로는 3천만원 2,800만원 그렇게 떨어도 돼요. 다시 올라갈 거니까 시간이 문제니까 알아서들 판단하시고요. 넘어가고요. 김현석 그 다음에 입지엘의 추억 조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혓바닥처럼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근데 저는 축구 팬이어서 야구를 전혀 몰라요. 무슨 얘기하나 제 이해를
예, 모르고요. 예, 닥터들의 문은 들어봤고,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아, 뭐 방탄, 그 뭐 히철리즘이 잘 얘기했죠. 아직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한류지, 아직 인도 다 상당수 인구가 인도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는, 예, 인도 인구가 10억인데 좀 있으면 중국을 치워라니까, 예, 그 젊은 친구들만 뽑아도 전 세계를 훌쩍 넘는 거지, 아직까지는 인도에 한류가 분 거는 아니다. 볼 수 있겠죠. 예, 히철리즘이 잘 얘기하잖아요. 대학생들은 좀 알겠지만, 그렇죠. 예, 예. 제통님, 예, 아랫거리 다는 형태가, 예, 그래야지 좀 더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겠죠. 조금 더 애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 비트코인 수요를, 신규 수요를 끌어올려 가지고 그걸, 예, 제트 엔진 제트 연료 삼아 가지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예, 뭐 이런 막 하는 얘기 있잖아요. 주식에서 맨날 하는 얘기. 예, 산이 높으면 골도 깊고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 예, 조금 더 빠지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죠. 예, 조금 빠지면 조금만 올라가고, 뭐 그런 거죠. 그 더후, 아 이거죠. 텍사스에서 공연했네요. 아, 이 몽골 친구들, 아, 노래 좋아요. 아, 박력이고 더후. 그다음에 이제 오키텐, 이 친구 시베리아 친구들. 예.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베이비 메탈. 아, 뭐 어젠가 나왔어요? 그저께인가? 근데 이제 뭐 이제 베이비 메탈도 이제, 예, 아,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아 이제, 예, 할 만큼 한 것 같다. 예. 갈수록 기대감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베이비 메탈 좋아합니다. 구독자고요. 예, 기대치가 점점 낮아진다. 전 다른 거 말고, 예, 그저 춤만 어떻게 좀 안 되나? 맨날 이 화장춤. 그거 아니면은 뭐, 예, 노래는 다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곡은 다 다른데, 예, 다 같아. 예, 춤도 다 같아. 예, 이제는 또 이제 거의 그 데스메탈 팬들도 보이지 않겠다, 이렇게 또 케이팝 의식해서 하는데, 에이, 다 소용없는 것 같아요. 1분 미만. 아, 그 다음에 고양이, 길고양이. 아, 이분이 늘, 예, 길고양이 문제를 상당히 지적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길고양이 문제. 아, 저는 고양이 좋아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 말씀을 많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예, 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이건, 예, 별다리 유니버스. 그 파비앙야는 그 프랑스 출신의, 파리 출신의 그 애가 사회를 보면서, 예, 종특 방송을 하는데 이게 떴어요. 이거 기획을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예, 괜히 한국 사람 껴가지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예, 외국인들이 다 나와서 다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 나라 자랑하는 거, 예, 굉장히 재밌고, 자기 나라 음식 선전하고 자기 나라 역사 선전하고, 예, 지역 감정 얘기하고, 뭐 재밌죠. 예, 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별다리 유니버스 아주 좋은 기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2시 16분. 네, 딱 1시간 방송했죠? 자, 여러분, 방송 어떻게 보셨나요? 자, 그
다음 주는 목요일 날 제가 또 당뇨 검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다음 주도 상황 봐서 주 2회를 하겠지만 혹시 또 예, 우리 둘째가 또 군대 가요 다음 주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 네,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서 일단은 언제 할지 모르지만 주 1회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면 인드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 2회 방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챗 GTP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영화만 보시면 디스토피아 늘 얘기하죠. 블레이드 러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우리 디스토피아를 많이 생각하는데 바로 그러한 문제들을 100년 전부터 SF 작가들이 늘 고민해 왔습니다. 무슨 로버트 사먼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런 소설들이 SF 소설들이 나왔기에 과학자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또한 그런 소설들이 있었기에 영화가 있었기에 그만큼 더 우리가 인류가 이런 과학기술로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인류는 나아가고 있다. 챗 GPT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긴 하더라도 인류에게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 다지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자세.